안녕하세요. 한자천재 윤쌤입니다. 선덕여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덕여왕의 결혼관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선덕여왕을 한자로 보시겠습니다. 선덕왕, 이 선자는 착하다, 좋다, 잘하다, 친하다 여러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덕덕 임금왕, 그래서 선덕왕, 착하고 덕이 있는 왕이다, 그런 뜻이죠. 선덕왕은 신라의 제27대 국왕이자 기록상 확인되는 한국사 최초의 여왕입니다. 어렸을 때는 덕망공주라고 불렀습니다. 또 선덕왕이라고도 하고 선덕여왕이라고도 하고 선덕여대왕이라고도 했습니다. 선덕여왕은 진평왕과 마야 부인 사이의 딸입니다. 또 최초의 진골 출신 국왕인 태종무열왕의 이모이기도 합니다. 진평왕은 신라의 제26대 국왕입니다. 마야 부인 보시겠습니다. 마야 부인. 마야 부인은 제27대 선덕여왕의 어머니입니다. 법흥왕 때 신라의 불교가 공인되면서 신라 왕족의 이름을 불교적 요소와 의미를 포함하는 이름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야 부인도 석가모니의 어머니 이름을 따서 마야 부인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마야 부인은 진평왕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두지 못하고 딸만 넷을 두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딸 4명 중에서 선화, 천화의 두 공주는 실존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선덕여왕은 진덕여왕, 진성여왕과 함께 신라 3대 여왕들 중 한 명입니다. 현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박근혜까지 포함해서 한국사에서 단 4명 있었던 여성 국가원수 중 첫 번째였습니다. 선덕여왕은 삼국사기에서는 여왕이 아니라 여자가 빠진 선덕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날 제37대 군주이자 남성 국왕인 선덕왕 김양상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국 역사상 여왕은 단 3명밖에 없는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되기 때문에 제27대 선덕왕을 선덕여왕이라고 부르는 것이 보통입니다. 선덕왕이 2명이 나왔죠. 선덕왕. 그런데 한글로 쓰면은 발음이 같지만 한자로 쓰면은 글자 자체가 다릅니다. 선자가 다릅니다. 선자. 27대 선덕왕은 이 착하 선자를 쓰고 37대 선덕왕은 이 선자입니다. 이 선자는 베풀다, 밝히다, 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입니다. 원래 그냥 조선이지만 1392년 이성계가 건국한 조선과 구분하기 위해서 고조선이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덕여왕은 천명공주의 친여동생이자 진평왕의 후비 승만 부인이 낳은 늦둥이 왕자의 배다른 누나입니다. 승만 부인 보실까요? 승만 부인도 진평왕의 왕비입니다. 진평왕의 왕비. 마야 부인은 뒤를 이어서 진평왕의 비가 되었습니다. 후사가 없어서 마야 부인의 소생 선덕여왕이 왕위를 이었습니다. 진평왕은 정실 부인의 첫째 딸인 천명공주의 남편이자 자신의 사촌 동생인 용수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지만 천명공주와 덕망공주의 생모인 마야 부인이 죽고 둘째 딸인 덕망공주가 장성해서
왕위를 이을만하다는 생각이 들자 천명공주에게 남편 용수와 함께 출궁할 것을 권했습니다. 천명이 이를 받아들여 출궁하자 진평왕은 둘째 딸인 덕만공주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천명공주 보실까요? 천명공주도 진평왕의 딸입니다. 또 태종 무열왕의 어머니입니다. 선덕여왕과는 자매 사이지요. 누가 언니인지는 역사서마다 다르게 기록됐습니다. 삼국사기에서는 선덕여왕이 장녀로 나오지만 삼국유사에서는 출생 순서 기록 없이 진평왕의 딸이라고만 기록되었습니다. 또 필사본 화랑세기에서는 천명공주가 장녀, 선덕여왕은 언니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차녀로 서술되었습니다. 김용수를 보실까요? 김용수. 김용수는 김용춘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역사책에 보면은 그냥 용수라고만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신라의 후기로 가면서 왕들이 거의가 다 김씨이기 때문에 성은 빼고 이름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용수는 진주왕의 아들입니다. 태종무열왕 김춘추의 아버지입니다. 진평왕과 선덕여왕 시기에 중앙정계에서 활약했습니다. 그러나 진평왕이 뒤늦게 맞아들인 후비 승만 부인이 적통왕자를 생산하자 덕만의 지위는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진평왕의 적장자이자 천명공주와 덕만공주의 이복 남동생인 왕자는 이른 나이에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에 승만 부인은 덕만의 최측근인 용수를 의심하고 이에 용수는 변명 한마디 하지 않고 스스로 지방으로 좌천되었습니다. 왕자 의문사 사건은 이 선에서 종결되었습니다. 왕자 의문사 사건은 덕만공주가 왕이 되기 위해서 이복 남동생의 암살을 사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피할 수 없지만 덕만공주는 아버지 진평왕을 졸라서 오촌 당숙인 용수와 혼인합니다. 당시 용수는 덕만공주의 언니 천명과 사통관계였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덕만공주의 남편이 된 용수는 후에 덕만공주와의 사이에 아이가 없음을 핑계로 물러나 천명과 재결합합니다. 선덕여왕에게는 자식이 없었기에 용춘이나 용수 외에도 을제, 흔반 등 많은 남자들을 남편으로 들였지만 끝까지 자식은 없었습니다. 을제 보실까요? 을제. 을제는 신라의 대신입니다. 선덕여왕이 즉위한 632년 선덕여왕은 을제를 상대 등으로 임명하고 을제에게 국정총괄을 맡겼습니다. 이는 여왕 초기의 과도기적 정치 권력 구조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식을 낳기 위해서 선덕여왕에게 을제가 들어갔으나 자식을 낳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흔반을 보실까요? 흔반. 신라 중기 왕족입니다. 27대 왕인 선덕여왕의 남편입니다. 삼국유사와 삼국사기 또 일부 묘지석에는 갈문왕으로도 나타납니다. 시네리용 남자를 계속 갈아치웠음에도 불구하고
소생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서 선덕 여왕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네리를 보실까요? 시네리. 시네리는 지난날 혈손이 아이를 낳지 못할 때 다른 남자를 들여서 아이를 베게 하던 일입니다. 또 시네리와 비슷하지만 좀 다른 시바지라는 말이 있죠. 시바지. 시바지는 지난날 혼인한 부부 중에서 아내에게 이상이 생겨서 대를 잇지 못할 경우에 다른 여자가 그 남자의 아이를 대신 낳아주던 일 또는 그 여자를 뜻합니다. 대리모라고도 하죠. 그래서 남자에게 이상이 있었을 때는 시, 내리, 여자에게 이상이 있었을 때는 시, 바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신라는 642년부터 본격적으로 고구려와 백제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642년 그해 신라는 백제 의자왕의 침공을 받아서 서쪽 변경에 있는 40여 성을 빼앗겼습니다. 또 신라의 한강 방면 거점인 당항성도 고구려와 백제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또 백제 장군 윤충의 침공으로 낙동강 방면의 거점인 대하성이 함락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634년에 인평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함으로써 왕실의 자주성을 견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선덕여왕 즉위 이후 거의 매년 당나라에게 조공사신을 파견해서 당나라와의 관계가 밀접해졌습니다. 이것은 고구려와 백제의 신라에 대한 공격이 빈번해짐에 따라서 당나라와 연합함으로써 국가를 보존하려는 자구책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보입니다. 선덕여왕의 남편에 관한 내용은 필사본 화랑세기에 있는 내용인데 필사본 화랑세기는 역사학계에서 위서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신뢰성이 다소 낮은 기록이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자천재 윤쌤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